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귀궁 15화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예측해서 한 편의 소설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14화의 충격적인 결말과 15화 예고편을 바탕으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함께 상상해 보시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천도제가 엉망이 된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중전의 침소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팔척기의 칼날에 쓰러진 중전. 다행히 경기석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뱃속의 아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마. 궁녀들의 흐느낌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이정은 중전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워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죠.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정의 마음속에 검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연종대왕이 저질렀던 죄악이 자신에 대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아무리 선한 정치를 펼치려 해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무력감. 그때였습니다. 이정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더니 서서히 이정을 감싸기 시작했죠. 그래, 분노해라. 그 분노가 바로 나의 힘이니까. 팔척귀의 속삭임이 이정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철이는 골담초를 우린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는 끝까지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야광주를 모두 소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열이야, 미안하다. 강철이는 잠든 열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다면 열이가 얼마나 슬퍼할지 알고 있었지만 이정과 열이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철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정 임금이 위험하다. 궁궐 어딘가에서 왕 이정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팔척귀는 이정의 분노와 절망을 먹이 삼아 그의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정이 완전히 저항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다. 내 몸을 빌려주겠다. 대신 이 모든 원한의 근원을 없애버려라. 이정은 팔척기와 거래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주는 대신 모든 것을 끝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이정은 처음부터 팔척기를 자신에게 끌어들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열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설마 일부러? 이정의 눈빛이 여전히 맑았습니다. 팔척귀에게 빙의당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열이야, 경귀석을 건드린 것은 나였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왕 이정은 일부러 경기석의 힘을 약화시켜 팔척귀가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왜? 어찌하여 그런 위험한 일을? 팔척귀를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누군가는 그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연종대왕의 후손인 내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때 강철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푸른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골담초의 힘이 야광주와 합쳐져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강철이가 왕 이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팔척귀를 향해 말했습니다. 팔척귀, 아니, 용담골의 모든 영혼들이여. 너희들의 원한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라. 팔척귀 안에서 청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놓으라고. 100년의 원한을 그냥 놓으라고. 그래, 대신 나와 함께 가자. 나도 인간들 때문에 상처받은 존재니까. 열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청금이의 새 위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청금이님, 그리고 용담골의 모든 영혼들이여. 당신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안식을 찾길 바랍니다. 열이는 간절히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팔척귀가 더욱 거대해지며 포효했습니다. 열의의 기도가 오히려 그의 분노를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안식 따위는 없다. 이 땅의 모든 왕족이 사라질 때까지. 팔척귀가 왕 이정을 완전히 집어삼키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팔척귀가 그의 몸속으로 완전히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의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기운이 이정의 온몸을 감쌌고 그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애로운 왕의 눈이 아니라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팔척귀의 눈이었습니다. 팔척귀가 완전히 이정을 빙의한 것입니다. 팔척귀에게 빙의당한 이정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어둠의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팔척귀는 열의를 곧장 처단하려 움직였습니다. 강철이는 온 힘을 다해 팔척귀에 맞서 싸웁니다. 허나 비비의 야광주까지 삼킨 팔척귀의 힘에는 턱없이 부족한 강철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팔척귀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죠. 그 순간 열의는 마지막 부적을 불길 속으로 던졌다. 붉은 불꽃이 하늘로 치솟으며 팔척귀의 형상을 삼켰고 강철 또한 그 속으로 함께 삼켜졌다. 거대한 빛과 어둠이 충돌하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부적의 재가 허공에 흩날리고 열의는 굳게 눈을 감은 채 무릎을 꿇었다. 궁궐마저 숨을 죽인 듯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팔척귀의 기운도 강철의 기운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다. 피로 얼룩진 구판 위에 앉은 열인.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바닥을 짚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부디 저승에선 평안하기를. 붉게 물든 새벽 하늘, 거기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귀궁 15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화. 남은 자들의 싸움, 끝내 지워지 못한 원한, 열의와 강철의 운명, 모든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